남편은 와인을 좋아한다. 좋아한다기보다 자랑하려고 마신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른다. 이건 보드로 1등급 와인이야. 사토 마고 2005 빈티지. 파커 포인트 100점. 지금이 딱 마실 타이밍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웃는다. 잘 모르는 맛에도 부드럽다, 깊다 같은 단어를 꺼내면 남편은 흐뭇한 얼굴로 잔을 비운다. 그는 와인을 설명할 때마다 산도, 타닌, 피니시라는 단어를 즐겨 썼다. 마치 와인을 마시는 것이 교양의 일부인 것처럼 그 잔을 들고 파티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이 지금도 집안 액자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내 입맛은 사실 그 와인 한 모금보다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 한 캔, 소주 한 병이 더 가깝다. 준태와 함께였을 땐 거창한 와인잔 대신 두꺼운 유리 소주잔에 맥주를 반쯤 붓고 소주를 찰랑찰랑 얹었다. 윤경씨는 5대5로 말면 도수가 세서 빨리 취할 거야. 준태가 웃으며 말했었다. 내가 좋아하는 비율은 맥주 7, 소주 3. 거기에 이쑤시개로 한번 살짝 저으면 거품이 팍 올라와. 준태의 말대로 유리잔 위로 부드러운 거품이 넘실댔다. 그 거품 속에서 우리는 함께 웃었다. 낮은 천장, 전기장판 위에 담요, 화려한 조명도 없는 방이었지만 그곳은 따뜻한 술집이었고 우리만의 안식처였다. 사북의 단골 모텔방에서 마시던 그 소맥의 맛이 세상 어디 것보다 진하고 좋았다. 남편이 말하는 카시스 향, 오크 숙성, 깊은 바디감 같은 건 그 잔을 들고 있는 순간엔 아무 의미가 없다. 와인은 사랑 없이도 마실 수 있다. 하지만 소맥은 정이 없으면 맛이 없다. 내 삶이 지옥 같았고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뛰쳐나가고 싶어 반항할 때마다 남편은 손찌검을 했고 발로 짓밟았다. 강남의 좋은 집,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사장, 못나지 않게 잘 자라준 아이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다며 주변에서는 날 부러워하지만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연이라는 게 있다. 남편과의 관계는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는 사정이었다. 남편의 모습이 집 안과 밖에서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분명 투페이스이며 이중인격자이다. 밖에서는 명품 정장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태도는 항상 젠틀하며 주변에 돈을 아끼지 않고 씀씀이도 크다. 그러나 집안에서의 그는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많으며 밖에서 내뱉지 못한 감정들을 욕으로 쏟아내며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한다. 무엇보다 남편은 온기가 없다. 결혼식 날 손을 잡아준 그 순간 이후 난 한 번도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낀 적이 없다. 신혼 때부터 현재까지 줄곧 말보단 명령이 먼저였고 불쾌한 일은 대화보다 주먹으로 해소했다. 쇼 인도우의 부부처럼 모양만 예쁘게 진열된 삶이었다. 그에게 나는 장식품이었고 그는 나에게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이혼해야겠다 작정을 하고 이혼 소리를 내밀었을 때 나는 또 맞았다.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들키고 말았을 때 나는 자해를 했다. 남들은 돈이면 다인 줄 알지만 사람이 싫은 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은 없다. 도망치듯 찾아온 곳이 카지노였다. 무언가 안식처가 필요하다 생각했을 때 찾아온 곳이 강원랜드 카지노였다니. 자가용을 갖고 오면 내 흔적이 들통날까 싶어 무작정 택시를 타고 가자는 곳이 강원랜드 카지노였다. 미국 사는 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언니네 가족들과 놀러 가봤던 라스베이거스. 화려한 쇼도 있고 멋진 공연들이 있었던 그 라스베가스의 추억 때문인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강원랜드 카지노로 향했다. 혼자이지만 혼자이기 싫었고 조용한 곳보다는 시끄럽고 소란한 곳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혼자 파묻히고 싶었는지 모른다. 돈을 따기 위해서 갔던 것도 아니고 게임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 갔던 것도 아니다. 그냥 도피처가 필요했고 남편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 필요했다. 카지노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기면 웃음을 짓고 돈을 잃으면 속상해하고 상심한다. 나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그랬다. 포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되는 그 솔직함과 단순함이 좋았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그러던 어느 날 블랙잭 테이블에서 빈자리가 보였다.
8번째 자리, 맨 끝자리 말구였다. 사람들에게 앉아도 되냐고 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딜러, 이 바닥에 내 패는 13. hit을 했다. 5가 나왔다. 내 패는 메이드 18. 18. 그걸 봤네? 누군가 말을 했다. 딜러는 이 바닥에 숨겨진 카드 K를 오픈하고 마지막 딜링에서 8을 꼽는다. 딜러 카드 합 20.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죽었다. 아니, 모두 죽었다. 그 판에서 이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말구에서 13을 받으면 어떡하냐고 원성이 나온다. 블랙잭 할 줄 알아요? 묻는 이도 있었다. 내가 받지 않았으면 내가 받은 카드 5가 딜러에게 가서 딜러는 17 카드가 되었을 텐데 내가 5 카드를 빼버려서 딜러에게 8이 가서 합 20. 전부 몰살이라고. 특히나 더블다운으로 메이드 19를 만들어 놓은 랜드 여자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패였는데 나의 힛 때문에 죽었다고 노골적으로 화를 낸다. 블랙잭을 할 줄 모르면 앉지를 말든가 모르면 물어보기를 하든가. 면전에서 계속 궁시렁 짜증을 낸다. 의아했다. 내가 아는 블랙잭은 딜러 2 로우 바닥일 때 내 패가 13이면 힛이다. 내가 뭘 잘못했지? 다음 판에서 딜러가 에이스 카드를 오픈하고 인슐런스를 부른다. 그리고 뒤이어 테이블 유리칸에 카드 모서리를 확인한 뒤 블랙잭 아우 죄송합니다 라며 인사를 하자 아까 전판에서 더블다운으로 죽은 랜드 여자는 테이블을 쾅 치며 버럭 성질을 낸다. 아 씨발 진짜 초짜 한 명이 앉아서 사람 다 죽이네. 이봐요. 아까 12에서 히타는 바람에 모두 다 죽고 지금 또 딜러 블랙잭이고 뭐야 이게. 안 받아도 될 카드를 괜히 받아가지고 계속 죽잖아 지금. 소나기를 피해서 도피처에 왔는데 태풍의 쓰나미가 밀려온다. 제가 누굴 죽이려고 카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제 돈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게임하고 있는데 카드 뒷장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딜러 2, 3 로우 바닥에 저는 12, 13 hit을 하거든요. 내 플레이가 잘못됐나요? 아이고 지랄 났네. 그놈의 베이직인가 뭔가 치는 모양인데 더구나 말구에서 그러면 어떡해. 말구는 웬만하면 스테이 해야지. 계속 hit을 할 거면 초구에 앉지 왜 말구에 앉아서 그 지랄이야. 그때였다. 초구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끼어든다. 이모 카드 뒷장을 어떻게 알아. 누군 죽고 싶어서 죽나요? 배팅을 적게 한 것도 아닌데 저분 나름대로 촉이 있어서 받은 건데 뭐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지. 만약에 저분이 카드를 빼서 딜러 버스 됐으면 어쩔 건데 카드 뒷장을 누가 알아요. 속상한 건 알겠지만 한번 얘기했으면 됐지 뭘 자꾸 성질을 내요. 남의 행동에 간섭하지 말고 편하게 칩시다. 그래? 좋아 그럼 나도 이제부터 각계야. 각계로 칠 테니까 두고 봐. 초구 남자의 말에 랜드 여자는 되려 더 씩씩댄다. 그러더니 짜리 칩을 한 개 베팅하면서 본인 카드가 17인데 hit을 한다. 딜러가 깜짝 놀라서 hit이요? 라고 묻자 그래 hit. 내 돈 놓고 내 맘대로 게임 못해? hit이야. 카드 줘 빨리 카드. hit. 딜러는 잠시 다른 플레이어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카드를 뽑았고 랜드 여자는 17에서 10 한 장을 더 받고 죽었다. 그러자 바로 옆 사람인 육군은 11에서 더블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받아도 될 메이드 카드 17에서 랜드 여자가 hit을 하자 장을 빼버렸다고 어처구니 없어 했고 정작 본인의 11 더블다운에서 2가 나오자 와 미치겠네 정말 하며 머리를 쥐어 감싼다. 윤경이는 이게 말로만 듣던 강원랜드 룰이구나 알게 됐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강원랜드에서는 블랙잭을 마치 팀플처럼 단체전으로 게임하는 것이었다. 초구에서 랜드까지는 죽든 살든 무조건 15까지 힛, 랜드 밑에서 말구까지는 웬만하면 스테이. 그래서 딜러를 버스트 시키기 위해 7명의 플레이어들이 단합을 해야 하고 단합된 룰이 속칭 강원랜드 룰이라는 것인데 이 룰을 어기는 자는 호되게 야단을 맞거나 공공의 적으로 비난받는. 그렇다고 돈을 따는 사람이 잃는 사람에게 돈을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단체전, 팀플을 강요하는 이 분위기는 한국 사람들의 강원랜드에서만이 가능한 일일 것이다. 플레이어들끼리 험악해진 상황에서 마치 서로 보복하듯이 펼쳐지는 테이블의 게임 분위기에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일어섰다. 돈은 잃지 않았으나 즐거우라고 하는 게임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피 튀기는 난투국에 더 이상 앉아있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사북 시내로 내려가 보고 싶었다. 이틀 3일을 호텔과 카지노 객장만 쳇바퀴 돌듯 왔다 갔다 했더니 지겨워졌다. 호텔 음식보다 구수한 된장찌개나 얼큰한 김치찌개가 생각났다. 늦은 밤 시간이지만 사북의 시내는 야밤의 꿈틀거림 후에 새벽 5시, 6시가 되면 생기를 찾아 활발해진다. 식당도 모텔도 전당포도 새벽 6시가 되면 불야성을 이룬다. 어? 아까 블랙잭 하신 분? 남자가 식당에 들어서며 아는 척을 한다. 맞다. 아까 그 난투국의 블랙잭 테이블에서 내 편을 들어줬던 초구의 젊은 남자. 그 남자의 이름은 준태.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게 된다. 밥 한 끼를 같이 먹었을 뿐인데 다음날 카지노 객장에서 또 만나게 된 그 남자는 블랙잭 테이블에서, 슬롯머신에서, 바카라 테이블에서 내가 어디에서 무슨 게임을 하든 말없이 커피 한 잔을 슬그머니 놓고 가거나 5만원짜리 한 장을 기계에 넣어주며 주먹으로 파이팅을 해주며 응원해 주거나 바카라 테이블에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어느 순간 내 뒷전에 서서 같은 쪽에 배팅을 하며 전우애를 느끼게 한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행동은 그림자 같았다. 내 앞에서 유난을 떨지도 않았으며 허세 같은 자기 자랑도 없다. 카지노라는 도박장에서 늘상 보게 되는 돈 잃었다는 짜증이나 투덜거림도 없고 표정만 봐서는 돈을 땄는지 잃었는지 당체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이기기를 바라고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내가 뭔가 존재감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와 가까워졌다. 돈을 따도 고기를 먹었고 돈을 잃어도 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겐 소맥이 있었다. 준태를 통해 소맥의 맛을 알게 됐다. 마치 오래된 소름과 순간의 환희가 한 잔의 유리잔 속에 같이 있는 듯하다. 맥주의 청량한 거품이 먼저 웃고 이내 소주의 쓸쓸한 진심이 뒤따라 목을 타고 흐른다. 쓴데 부드럽고 가벼운데 무게가 있다. 남편이 따라주는 고급 와인보다 진정으로 나는 소맥의 맛이 좋았다. 그리고 준태와 나는 한 잔의 유리잔 속에 소주와 맥주가 배합을 이루듯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준태는 나에 대해 꼬치꼬치 묻지 않았다. 궁금할 수도 있는 일도 내 입으로 내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 캐묻는 일이 없다. 안 궁금한 것인지 오히려 너무 궁금해서 묻지 못하는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다. 그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과 뜻을 남에게 강요하지도 않으며 자기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흐르는 강물은 조용하지만 생명이 있다. 아무 말 없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돌을 만나고 세찬 물결을 만나도 투정이나 불평 없이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간다. 준태는 그런 사람이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일 중에 왜 하필 카지노 도박꾼으로 살아가고 끝내는 카지노 동네에서 전당포 업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좀 더 좋은 일을 찾아 더 보람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으련만. 물론 도박꾼이라고 모두 다 구제불능 말종은 아니다. 도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모두 양심적이고 좋은 사람은 아니다. 도박을 해도 매주 일요일마다 고아원 자원봉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성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하는 파렴치한도 있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준태는 진심으로 카지노를 좋아한다. 특히 블랙잭 게임을 20년 동안 하면서 숱하게 잃고 패하면서 스스로 자기만의 노하우와 요령을 터득해서 생활 도박꾼으로 전업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야구에 미쳐 있고 누군가는 낚시에 미쳐 있듯이 준태는 카지노에 미친, 카지노를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다행히 그가 여느 사람들과 달리 하루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까먹는 무모한 도박꾼이 아니라는 점,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 같은 계획 없는 도박쟁이가 아니라는 점은 다행이지만, 카지노에서의 그의 일상은 뜨거운 줄 알고 다 타서 죄가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의 삶이었다. 대부분의 카지노에 다니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 100만 원을 가지고 300만 원을 따려고 하고 단돈 몇십만 원으로 수천만 원의 jet팟을 잡으려고 한다.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많은 카지노인데, 카지노에서 돈을 잃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지사의 일인데
돈을 잃고 기계를 발로 차거나 돈을 잃고 옆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돈을 잃고 직원의 멱살을 잡는다. 이기심은 탐욕을 갖게 하고 그 탐욕은 스스로를 망가뜨린다. 그래서 카지노에서 욕심을 갖는 자는 대부분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재미와 여가를 위해 놀러 오는 사람은 대부분 생기가 있고 웃음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갖고 한 테이블에서 게임을 한다. 그러니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나고 카지노 하우스와 대결을 하기보다 오히려 손님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마치 개 싸움의 투견 도박장을 보는 듯하다. 준태는 그곳 강원랜드 카지노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본인은 정작 그곳에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올인하고 있다. 그가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에 본인이 만족하고 있다면 말릴 수도 없는 일이지만 도박꾼인 인생, 도박이 전부인 남자, 나는 그 도박꾼에 스쳐가는 잠시 잠깐의 연인일 수는 있어도 그 곁에서 남은 인생을 함께하는 도박꾼의 아내로 살고 싶지는 않다. 아마도 나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그러할 것이다. 생각보다 그와의 동거가 길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고요했고 동지라 하기엔 너무 뜨거웠던 묘한 관계. 사북에서의 2달, 그 겨울은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계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 연락이 왔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 며칠만 다녀올게 라고 말했지만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나는 남편과 다시 살게 되었고 준태의 연락처도 그와 나는 모든 문자와 사진들도 다 지워버렸다. 다시 사북으로 갈 생각은 없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지만 그에게 계속 희망을 줄 수는 없었다. 블랙잭의 스프릿과 같은 만남이었다. 유리하게 패를 만들어 이기기 위해서 한 스플릿도 아니었고 불리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스플릿을 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하게 된 스플릿과 같은 만남. 준태 잘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그곳 강원랜드 카지노에 있겠지. 그가 자주 피우던 심플 1mm의 담배 연기, 겨울밤 공기 함께 마셨던 7대3의 소맥의 맛은 눈을 감으면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사실 한 번은 그곳 강원랜드 카지노에 갔었다. 여전하게 블랙 테이블의 초구에 앉아 게임하고 있는 그를 봤지만 다시 그를 마주하면 스테이가 되지 않고 hit을 하든 더블을 치든 내 삶이 그에게로 갈까봐 나는 되돌아오고 말았다. 짧았던 순간도 사랑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그는 내 마음의 난로와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 온기로 살아가고 있다. 차갑고 쓸쓸한 하루를 함께 견뎌주는 따뜻함의 추억. 오늘도 참 그립다. 강원랜드 카지노를 배경으로 한 실제 이야기. 이 겨울의 연작 단편 소설 3회. 바카라에서 하루 100만원씩, 한 달에 열흘씩만, 매달 1000만원씩 벌어서 6개월 만에 사북의 선명 아파트를 샀다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